예, 저 김성환입니다. 저 구차관님, 구윤철 차관님, 국무조정실장으로 가세요? 저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인사검증 한다는 얘기는 아직 못 들으셨어요? 아는 바가 없습니다. 예, 제가 정무위원회에 있어가지고 그런데요. 국무조정실장 오셔가지고 우리 홍남기 부총리님과 같이 같은 길을 갔으면 하는 마음입니다. 저기 홍남기 부총리님, 네. 제가 이제 선거 과정 때 이렇게 딱 뭐 70%니 100% 이런 논의를 보면서 제가 어떤 느낌이 들었냐면은 김동연 부총리 계실 때 그런 느낌이 좀 들더라고요. 평생 재정 분야에 대한 공무원으로서의 마지막 지켜야지 될 국가 건전성에 대한 그런 것과 또 여당일지 아니면은 청와대일지 아니면은 정말 내가 가진 그런 국가에 대한 철학과 부딪히는 그런 상황에 대해서 정말 고심하는 모습과 진짜 답답해하는 모습. 제가 김동연 부총리가 그 자리에 계실 때도 소주성 얘기하고 막 이랬을 때도 그런 느낌을 좀 많이 받았었습니다. 제가 어떻게 좀 오버해서 받은 느낌인가요? 좀 어떻습니까? 그래도 지금까지 34년 동안 국가 관료로서 이렇게 직무를 수행해 오시면서 사실 지금 이제 우리 국가 위기 작년에 그러니까 올해 예산을 세울 때 초슈퍼 예산이라고 하는 것도 사실은 거의 다 동의가 되는 부분이었지 않습니까? 근데 거기다가 2차 추경, 3차 추경 이렇게 나간다고 했을 때 야 정말 이거 이러다가 정말 이거 나라 경제 무너지는 거 아니냐 이런 느낌 한 번이라도 안 드셨습니까? 어땠어요? 예, 의원님, 저는 아까 총리님 표현이 딱 맞다고 보는데요. 정부 내부적으로 이런 토론은 굉장히 많습니다. 저는 굉장히 건강하다고 생각하는데요. 이런 토론 없이 그냥 완사이드하게 결정되는 것보다 이런 것들이 서로 논의가 되는데 다만 이번에는 조금 더 이제 소리가 났다는 뜻이고요. 저는 건강하게 생각을 하고 또 대신 일단 의사 결정이 되면 저는 내각은 완팀으로 인해서 완보이스를 내야 된다고 생각합니다. 저도 그것에 예, 대해서 동의를 그렇게 생각하고 합니다. 있습니다. 근데 이제 그러니까 논의를 하고 이런 것에 대해서 제가 이상하다 이렇게 얘기한 게 아니라요. 그냥 김동연 부총리 마지막 물러났을 때 그 심정과 제가 받은 느낌과 지금 홍남기 부총리님 거기서 계실 때 지금 제 느낌이 거의 비슷해가지고 그렇게 다시 한번 여쭤본 거였습니다. 예. 다음에는 우리 총리님. 자, 이게 예. 어쨌든 간에 원팀이 돼가지고 이 코로나 위기를 극복해야지 된다는 것은 자명합니다. 또 그렇게 해야지 되고 또 이 위기 극복을 위해서 여당뿐만이 아니라 야당도 같이 저는 협력을 해야지 되고 또 이 위기 극복에 같이 해야지 된다고 보고 있거든요. 단지 정부에서 이러한 정책을 수행을 할 때 저는 좀 더 꼼꼼하게 챙겼으면 좋겠다라는 그런 생각을 많이 듭니다. 지금 정부 정책이 시장에서 제대로 작동하는가? 지금 총리님 입장에서는 어쨌든 가능한 재원을 뽑아가지고 빨리 나눠주고 싶은 마음은 충분하실 거라고 생각해요. 근데 그것이 과연 시장에 곳곳에 정말 필요한 곳에 이렇게 잘 배분이 되는 문제 이런 것들은 좀 어떻게 체킹하고 계시는지 제가 실질적으로 이 현장성 없는 대책들에 대한 국민들의 아우성이 너무나도 큽니다. 그런 것에 대해서 총리님 그렇지 않습니까? 지금 이렇게 재원을 만들어갖고 긴급 재난 지역으로 해갖고 좋아 국민들한테 이렇게 하겠다. 좋습니다. 그렇게 하는 거. 그러면은 실효성 있는 대책이 되지 않습니까? 그것에 대한 혹시 체크는 어떻게 하고 계세요? 당연히 이제 그 정부가 가지고 있는 여러 가지 조사 기능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조사 기능을 통해서 보고서를 받죠. 근데 총리님 제가 말씀드리려고 하는 게 그런 것들이 아니라 저는 공무원 행정도 긴급 재난 상황에 맞는 그런 비상 경영을 해야지 되지 않나 싶어요. 예, 당연히 그렇습니다. 아니 근데 예. 지금 재원 부분만 지금 우리가 비상이다 이렇게 긴급 재난 금을 이렇게 지불한다 이렇게 하면서 하는데 실질적인 한번 부처 한번 체크 한번 해보십시오. 거의 지금 하던 대로 똑같이 하고 있습니다.
이렇게 해갖고는 실질적으로 이것에 대한 기대 효과 아니 이렇게 어렵게 마련해가지고 나간 그 지원금 자체가 진짜 그거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더 큰 기대 효과를 얻어내야 되지 않겠습니까, 총리님? 예, 그렇죠. 예. 그런데요. 그 지금 정부 부처도 전 부처가 예. 정말 헌신적으로 노력을 하고 있고요. 그거보다 더한 것은 지방자치단체 공직자들이 정말 많은 어려움을 극복하면서 노력하고 있습니다. 아니 제가 그분들이 안 한다는 게 아니라요. 실효성 말씀 그렇게 하시면 아니, 제가 이게 그러면은 공무원들한테 뭐가 되겠습니까? 공무원들 노력을 하고 계시는데 예. 이게 좀 더 실효성 있게 좀 해달라는 거죠. 실질적으로 어떤 자금 배분 문제나 뭐 이런 것이 있을 때 조금 이렇게 세부적으로 들어가면 케이스 바이 케이스마다 틀립니다. 저는 사실 정부에서 조금 더 세심하게 조금 배려를 한다고 치면은 좀 더 큰 효과를 낼 수 있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하는 거거든요. 그래서 그런 말씀을 드린다는 거지. 예. 제가 뭐 언제 뭐 공무원들이 일을 안 한다고 하고 뭐 그렇게 얘기를 했습니까? 예, 그런 건 아니죠. 좀 더 잘하라고 하는 채찍질로 받아들이겠습니다. 조금 더 세심하게 좀 봐주시는데 제가 예. 요 준비한 부분들은 좀 서면으로 좀 드리도록 할게요.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자, 그다음에 우리 부총리, 교육부총리님으로 갈게요. 이게 개학 언제 합니까? 학부모들의 가장 큰 궁금증인데. 오늘도 저희가 교육감들과 영상 회의를 하고 왔는데요. 네. 질본이나 이제 중대본이나 여러 또 전문가들의 의견도 수렴하고 아직 학교 날짜는 형편이- 못 밝히는 부분인가요? 예, 이제 종합적으로 판단할 예정이고요. 이것은 이제 중대본에서 생활 방역으로 지금 뭐 전환하는 온라인 것과- 학습이나 뭐 이런 것들은 다 하고 있는데 네. 사실 이제 거의 뭐 대부분 맞벌이 부부들이 많잖아요. 이게 지금 학부모 개학이 돼가지고 저학년 학생들 이렇게 같이 있는 학생들 또 그 다음에 뭐 부총님 한번 보셔야지 되겠지만은 사실 이렇게 온라인 학습을 하고 이런 부분에 있어가지고 격차가 조금 많이 나는 것도 사실인 것 같아요. 제가 봐서는 이제 좀 대도시 지역과 그 다음에 또 좀 서울 외곽 지역하고의 그런 격차. 뭐 이런 부분은 뭐 단시간에 뭐 저거 할 수는 없겠지만은 글쎄요 제 생각에는 뭐 이런 부분들도 차체 좀 조사를 해야지 되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뭐 어떻게 생각하세요? 예, 뭐 코로나19 감염병 상황에서 불가피하게 학습 결손을 막기 위해서 이제 온라인 수업을 결정을 했고 전 학년이 다 이렇게 하고 있는데요. 또 생각보다 여러 가지 선생님들의 노력에 의해서 많은 또 콘텐츠들이 제공되고 있는 것도 사실입니다. 네. 그런데 이제 의원님 말씀하셨던 뭐 준비 기간이 굉장히 짧았기 때문에 부족하고 또 지역적으로나 환경이나 이런 면에서 차이가 있는 부분들도 이제 알고 있고요. 저희가 등교를 이제 언제 할지를 결정을 해야 되겠지만 이 부분과 원격 수업을 좀 병행하는 것도 검토 중에 있습니다. 네, 알겠습니다. 농식품부 장관님. 예. 이 경기 북부 전체 이 한돈동과 관련해 가지고 좀 그렇지 않아도 제가 얼마 전에 이제 방역국장하고도 간담회도 하고 이렇게 했는데요. 이게 이제 그런 거예요. 한돈 농가들이 아프리카 돼지열병으로 인해 가지고 다 살처분하고 예방적 살처분하고 다 이렇게 했지 않습니까? 우리나라 전국의 이제 한돈 농가를 지키기 위해서. 예. 자, 그러면은 이제 어느 정도 많이 완화가 돼 가지고 하면은 사실 그 사람들에 대한 재입식 할 수 있는 그런 스케줄을 조금 주셔야지 돼요. 제가 알고 있기로는 지금 재입식을 위한 정부 대책이 조금 어느 정도 마련된 걸로 알고 있거든요. 방역 어떤 강화를 위한 시설 기준 이런 것들도 했는데 결국은 이제 아직까지 농식품부에서 그것을 오픈을 안 한단 말입니다. 오픈 안 한다는 이유 중에 하나가 이것이 잘못해가지고 재입식을 할 수 있는 그런 시작의 시그널을 줄 수 있다라고 이렇게 지금 얘기들 하고 있는데 제 생각은 이래요, 농식품 장관이. 그럼에도 불구하고 미리 강화된 어떤 살균 능력을 가진 농가들을 양성하기 위한 또 시설을 만들기 위한 그런
프로세스는 좀 진행을 시켜줘야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아무것도 언제 시작할지도 모르고 또 어떻게 시작해야 될지도 모르는 상황에서 하면은 이 피해는 너무나도 이 큰 부분이 돼요. 해서 이 부분도 제가 이제 같이 좀 서면으로 좀 제출할 테니까요. 좀 성의 있게. 예, 그렇게 하겠습니다. 예, 수고하셨습니다. 다음은 존경하는 이종배 위원님 발언해 주시기 바랍니다.